민주시민 타임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차가운 부검실에서 생애 마지막 흔적들을 마주합니다. 부검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죽음은 결코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회의 단면이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환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 부검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부검대에서 제일 자주 마주하는 건 심장질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설렐 때 본능적으로 손이 왼쪽 가슴으로 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사실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 가운데 딱딱한 여기 흉골이라고 부르는 이 뼈 아래 심장이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법의학자 눈으로 보면 심장은 낭만적이만 한 장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과 사의 경계를 가르는 크리티컬한 장기, 사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장기가 되죠.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 원인을 보면 전체 1위는 늘 암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단일 질환으로 보면 항상 심장질환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즉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입니다. 교수님, 그런 병은 보통 중장년층에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30대, 심지어 20대에서도 발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검하다 보면 아니 왜 이 나이에 심근경색이라니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직접 부검했던 사례 중에서 30대 택배기사 한 분이 계셨어요. 배송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하고 그냥 일을 이어가셨어요. 결국 차 안에서 쓰러지셨고요. 심장에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4분의 3이나 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뻐근하거나 아픈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약물 처방도 중요한데 결국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있는 식단,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적당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를 한 10,000가지쯤 될 수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술 먹어서, 오늘은 헬스장이 아니어서,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근데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강도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식사 후에 빠르게 20-30분 걷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심장에 가장 해롭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사망의 원인이나 정황이 불분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가끔은 사망자의 위를 열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를 열면 뭘 알 수 있을까?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혹은 약물 같은 걸 먹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법의학자가 위를 부검할 때는 남아있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위의 점막을 함께 봐요. 근데 그 위점막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정맥류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생겨요. 간이 딱딱하다 보니까 간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간 쪽으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나 식도에 정맥이 몰리게 돼서 정맥류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검하다 보면 간이 딱딱한 분이 위점막이나 식도에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터져서 출혈이 자주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맥류 그러면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를 보는데 위랑 식도도 똑같은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실제로 터지면 그게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익사 사고처럼 물에 빠졌을 때도 위가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폐로도 가지만 위와 십이지장까지 또 물이 차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부검했던 사건 중에서는 시신이 물속에서 발견됐는데 폐나 위에서 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선명한 끈자국이라고 할까요? 교사른 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익사가 아니죠. 이미 살해한 후에 물에 버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위가 모든 걸 기억하는 것 같네요. 근데 요즘에는 외모나 몸매 관리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걸 꾹 참다가 치트데이라고 해서 폭식을 하거나 그 후회 때문에 억지로 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제가 한 거죠, 부검을. 근데 외모나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폭식이 하고 음식이 역류하면서 난 사고였어요. 보통은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기도를 딱 닫고 뒤에 있는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기도를 막게 된 거예요. 기도를 막게 되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질식사를 하게 된 거죠. 폭식 후에 억지로 구토하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들어가거나 때때로는 식도도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요. 위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과 어떤 즐거움이 직결된 장기죠. 먹는 즐거움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다면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하고 적당히 먹는 습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케이스를 보시면서 가장 확실하다고 느낀 건강 예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장기에 나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데요. 담배입니다. 요즘 담배가게에 보면 꽤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에이, 설마 나랑 상관없겠지? 저렇게 되겠어? 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한테도 의뢰가 온 적이 있었고요. 법의학자나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제공한 진짜 사진입니다. 매주 부검을 할 때마다 담배 폐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순한 맛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자극적이면 사람들이 아예 외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덜 심한 거를 고를 때 우리가 이제 순한 맛 담배를 고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순한 맛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담배가 근데 그렇게까지 해로운 이유가 뭘까요? 네, 담배 안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있고요. 그 중에 70여 가지는 확정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르인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새까맣고 끈적끈적합니다. 아스팔트 만드는 그 재료를 조금씩 폐 속으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르는 폐 점막을 덮어서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흡 자체가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니코틴, 담배 성분인 니코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니코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맥박이 일단 빨라져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약간의 안도감,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고 몸은 점점 니코틴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담배가 중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담배는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결국엔 운동 능력 자체를 잃게 만들고요. 폐를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결국 답은 하나네요. 담배는 끊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보건소나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리고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빠지고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담배를 끊는 건 단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그럼 담배를 끊으면 좋아지느냐? 실제로 끊게 되면 효과가 있느냐? 10년, 15년 지나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강력하게 담배 끊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의식이 가진 존재로 태어난 건 굉장히 축복이고요.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루에 조금 더 걷고 운동하고 담배는 과감히 끊고 내 몸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민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깊게 믿습니다.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시간, 민주시민 타임.